안녕하십니까, 오카오카입니다. 오늘은 날씨도 많이 풀린 만큼 오픈카를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2천만원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오픈카 인기 차종들 좀 여러 대를 준비해봤습니다. 하지만 오픈카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오픈카를 타고 1년에 뚜껑을 몇 번이나 열까, 유지 보수비, 그리고 고질병은 어떻게 될까. 장점은 사실 많은 분들이 많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는 단점하고 고질병들 위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고질병과 단점들을 수용을 할 수 있으면 구매를 하시는 거고요, 아니면은 오픈카에서 눈을 돌려서 다른 차량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오픈카 문의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인기 차종별로 한 번씩 보여드리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벤츠 C클래스 카브리올레입니다. 이 차량은 2017년식이고 위에가 소프트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탑, 하드탑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대한민국에는 사실 고양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분이 원룸촌이나 외부에 주차하시는 분들은 고양이들한테 많이 노출이 되어 있으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탑으로 나오는 차량들은 대부분이 터널 안에서 탑을 닫고 주행을 할 때 실내로 소리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차를 운행을 하시면서 노래를 안 틀고 다니시는 분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노래로 커버가 되는데, 아무래도 컨버터블 특성상 실내로 유입되는 소리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벤츠 C클래스의 고질병이라기보다 오너분들이 자주 말씀하시는 단점, 브레이크 소음. 이거는 이 C클래스 카브리올레 뿐만 아니라 벤츠 차량들은 웬만한 차량들은 다 소리가 납니다. 또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 다 교환해도 똑같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고 타셔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내로 유입되는 소리, 이 컨버터블 차량들은 웬만한 차량들은 이 차 키로 오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촬영한 박스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한번 걸렸는데, 벤츠 C 카브리올레 차량은 중간에 걸리는 거 없이 한 번에 끝까지 열렸습니다. 그리고 닫는 버튼도 당근 버튼을 누르면 한 번에 닫힐 수가 있습니다. 닫기 전에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2인승이 아니고 4인승입니다. 하지만 이 뒷좌석 공간을 보시면 성인 남성은 거의 탈 수 없을 정도로 좁습니다.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게 BMW하고 벤츠의 차이점인데요, 앞에 있는 후크를 잡아 당기면 자동으로 갑니다. 답답한 느낌은 안 드는데 시트에 앉았을 때 착자감, 등이 일자로 펴져야 되고, 이거는 솔직히 뒤로 많이 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B필러가 있다면 B필러보다 뒤로 와 있는 거거든요. 키 190 정도 되시는 분이 운전을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사실 190 정도 되시는 분은 이 차를 거의 못 하시죠. 왜냐면 이 선바이저 햇빛 가리개가 신호등을 가립니다. 각도 때문에 가려가지고 이 차를 절대 못 하세요. 트렁크가 되게 낮고 깊습니다. 사실 뭘 넣기에는 이 턱없이 부족한 건데, 이게 손을 넣자면 생각보다 깊게 들어가긴 하는데 딱 보기에 엄청 좁습니다. 납작한 물건을 넣으시기에는 되게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높이가 이 정도예요. 트렁크 안에 넣을 수 있는 높이가 이 정도를 넘으면 짐을 실을 수가 없어요. 유모차나 이런 거는 절대 못 실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뒷모습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사실 이 C 카브리올레 같은 경우에는 앞에 모양은 일반 C 클래스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뒷모양은 쿠페랑 카브리올레는 이렇게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UFO 같이 생겼고 너무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이렇게 멋들어지게 생긴 차량이 중고 매매 시장에서 판매되는 금액이 2,450만 원입니다. 사고가 있냐? 사람으로 치면은 국가라이븐 정도? 본네트만 단순 교환이 되었고 프레임, 골격, 사고 없습니다. 7년식에 9만 킬로, 본네트만 단순 교환된 차량이 중고 매매 시장에서 2,450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C클래스 쿠페랑 가격이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이걸 모르시죠. 터널 안에서 들어오는 소음, 난 노래로 커버를 할 수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차량도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스탱 컨버터블입니다. 이 차량은 매년 꾸준히 많이 판매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주행 성능 너무너무 재밌고, 이 차량을 판매할 때, 센터를 갈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머스탱을 거진 한 30대는 타본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웬만한 고질병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떠서 안 되는 고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스피드 휠 센서, ABS,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이 연동돼서 안 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 차량은 한번 뜨게 되면은 엔진 체크불하고 ABS 경고등,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 경고등이 3개가 같이 뜨는데 정말로 피해 주셔야 되는 경고등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제가 판매한 차량은 2019년 신형 계기판으로 바뀐 차량이었고,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2천만 원대의 차량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17년식 차량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17년식까지는 내비게이션이 한글판이 아니고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18년식부터는 신형 계기판이 들어가면서 LCD 클러스터로 예쁘게 바뀝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한글 버전으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때부터 이제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가 가능하게 됩니다. 머스탱의 이제 시그니처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위아래 이 웅장한 본네트와 여기 그릴에 붙어있는 말과 사실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예뻐 보입니다. 이 머스탱 컨버터블 같은 경우에는 타사 브랜드와 다르게 실내에서 컨버터블 스위치를 조작을 해야지 뚜껑이 열리게 됩니다. 이 포드 머스탱을 저한테 구매하셔가지고 2년 반 동안 타시다가 제 판매를 하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구매하자마자 팔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합니다. 왜요? 라고 여쭤보니까 그 고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터널 들어가자마자 뒷창문이 열려있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뚜껑도 닫혀있는 상태였고 뒷창문도 닫혀있는 상태였습니다. 터널 안에서 주행할 때 소프트탑 때문에 실내로 유입되는 소리가 굉장히 커가지고 뒷창문이 열려있는 것처럼 다다다다다 하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다고 합니다. 이걸 과연 내가 조금 더 오래 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고속주행할 때나 드라이빙 성능은 굉장히 좋아요. 단점이라고 또 하나 꼽자면 응차 중량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코너링을 할 때 응차 중량이 그대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태생이 스포츠카라고 해서 와인딩이 좋다 그래서 막 잡아 돌리고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머스탱 같은 경우에는 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잠금 버튼을 누르고 두 번 누르면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동이 걸리게 되는데요. 사실 추운 겨울이나 여름에 되게 좋겠죠. 시동을 다시 끌 때는 이거를 두 번 눌러주면 됩니다. 빠르게 눌러주셔야 돼요. 추운 겨울이나 여름에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시동 걸 수 있는 기능이 있고 4km도 시동이 걸 수 있는 기능이 요즘에는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포드는 키에 그런 기능이 순정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구매하실 때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뚜껑을 한번 개폐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보통의 차량들은 이 컵홀더 쪽 기어박스 밑에 부분에 뚜껑을 여는 버튼이 있는데, 머스탱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 바퀴 돌려주시고 나서 오픈. 그리고 이 머스탱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오픈이 뭐 끝났다 이런 거를 계기판에 알려주진 않습니다. 굉장히 불친절한 친구예요. 닫고 나서도 딸깍하고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아날로그하죠. 계기판이랑 내비게이션 이쪽 부분도 봐주시면은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영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헷갈렸던 게 있는데, 한글판으로 낀 모델에만 이제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가 되는 줄 알았는데, 구형에도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을 합니다. 엔진 소리는 제가 여태까지 들어왔던 머스탱 2.3 차량들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괜찮습니다. 머스탱이 이제 사실 부품 수급이나 이런 게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사실입니다. 주문했는데 한국에 도착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자들 찾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서비스 센터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주문을 해서 수리하면 편하지만 시간당 공임 자체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렇지만 이게 쉽게 고장나는 차량은 아니니까 실제로 매매단지에 오셔보시고 이 정도면 전차주가 어느 정도 애정을 가지고 탔구나 하는 차량들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이 차량은 2017년식에 5만 킬로, 사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생긴 머스탱, 가격은 2,790만. 차량은 428i 컨버터블입니다. 오늘 촬영하는 차량 중에 유일하게 소프트탑이 아니고 하드탑입니다. 일반 쿠페 차량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428i 컨버터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차량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주행 성능이면 주행 성능, 장고장이면 장고장,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연비는 원래 1km에서 2km 정도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희소성 있는 하드탑인 만큼 연식이 15년식인데도 불구하고 10만 킬로 미만의 차량들은 아직도 2천만 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소음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기 싫고 스포티한 주행을 원한다. 그러면 무조건 428i 컨버터블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3시리즈, 4시리즈, 5시리즈 나오는 도질 강도가 크게 다를 바가 없고, 왠지 주변에 있는 부품들, 누유나 호스 분들의 젖은 거 이런 것들만 잘 확인해 주시고, 하체 밥소리, 국물이 흘러 있는지 터져 있는지 그런 것들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주행하는데 정말 재밌어요. 이 차량의 치명적인 단점,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만 하면은 앞으로 자동으로 움직였는데 이 차량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젠틀함이 없어요. 사실 벤츠는 이미지가 되게 젠틀하고 스윗하고 그런 이미지가 되게 강한데, BMW는 이제 운전을 되게 막 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사실 강하긴 합니다. 차량 주행 성능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 것 같기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량을 구매하는 목적이 본인 만족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차량도 한번 뒷좌석에 탑승을 해봤는데요, 벤츠랑 별다른 다를 건 없습니다. 위에가 돼 있어서 되게 편하고, B필러가 있다면 뒤쪽까지 시트가 눕혀져 있기 때문에 정석대로 대한민국 평균 키의 남성분이 운전을 하신다면 주먹 반 개 정도 또는 한 개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BMW는 벤츠랑 다르게 히든으로 컵홀더가 이렇게 숨어 있네요. 그리고 뒷좌석에 공조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뒷좌석은 그냥 트렁크에 못 실는 높은 물건들과 가방을 놓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15년식이고 주행거리 현재 74,000km 주행을 했고요. 교환 부위는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미니쿠퍼 컨버터블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2천만 원대에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저렴한 차량들은 1,000만 원 초반대에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18년식 이상으로요. 하지만
지금 현재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 2주 동안 3대 정도를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한 금액대가 다 1000만원 후반대였어요. 대부분 다 구매 연령대는 20대 30대 분들이 사가셨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후반대에 미니쿠퍼 컨버터블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1000만원 후반대에 매물이 씨가 말라가지고 이 모델은 미니쿠퍼 컨버터블의 JCW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이 미니쿠퍼 컨버터블의 트림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1.5 그리고 2.0 스포츠, JCW. 1.5 같은 경우에는 제일 기본 트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2.0S는 2.0 스포츠, 중간 트림입니다. 그리고 JCW, 이거는 미니에서 고성능으로 BMW 같은 경우에는 M3, M5,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RS5, RS7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차량을 운행하실 예비 차주분들에게 이 차량의 고질병 읊어드리겠습니다. 이 미니 같은 경우에 고질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알려드릴 건 알려드려야 되니까요. 이 헤드라이트 크롬링 벗겨짐, 이거는 최근 여성들이 좋아하는 차 영상에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조그만한 차체에 BMW 미니 계열사에서 욕심을 되게 많이 냈습니다. 이 조그만한 엔진룸에 고성능으로 만들려고 다 때려 박아가지고 욕심을 낸 거죠. 그래서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전에 모신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소프트탑입니다. 고양이들, 태똥 이런 거에 많이 취약합니다. 좀 많이 조심해 주셔야 되고, 지하주차장이라고 해서 고양이가 없는 게 아닙니다. 좀 많이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뚜껑을 열어두고 다닐 수는 없죠. 열어두면은 이제 도둑들이 와서 차 안에 있는 걸 다 훔쳐갈 수도 있으니까요. 나중에 이제 고양이나 새똥을 맞아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선을 교환을 하거나 수리할 때 그 비용이나 또는 내가 그냥 좀 부지런하게 움직여가지고 상에서 판매하는 한 3만원에서 5만원이면은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차량 덮개가 있거든요. 덮개를 덮어가지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주차할 때마다 그 덮개를 덮어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하드탑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전 세계 브랜드 중에서 하드탑으로 된 모델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왜 하드탑으로 안 나오고 소프트탑으로 나오는지 저도 사실 좀 너무 의아한데요. 포르쉐도 소프트탑으로 나오고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소프트탑으로 추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을 제가 저번에 고객님과 카센터에 가는데 좀 요철 소리가 많이 들려왔습니다. 차체가 되게 낮다 보니까 바닥 소리가 실내로 다 유입이 되는 기분이 들었고, 뚜껑을 열고 달렸을 때 이쪽 부분 햇빛 가리개 쪽에서 좀 알 수 없는 플라스틱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차량들보다 좀 많이 시끄럽습니다. 가솔린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시끄러워요. 그 소음은 감안하고 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디자인이 귀여우니까. 그리고 미니쿠퍼 같은 경우에는 키를 튜닝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전에 판매한 차는 미키마우스 귀가 달려 있었는데 정말 귀여웠습니다. 이것도 오픈. 네, 이 차량은 아쉽게도 배터리가 약해가지고 뚜껑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니쿠퍼 컨버터블을 찾으시는 분들은 사실 원래 미니쿠퍼 그리고 미니쿠페, 컨트리맨, 클럽맨 이 라인업에도 실내로 유입되는 소리가 되게 많고, 요철길 바닥에 불이 튀거나 할 때 탕탕 소리가 실내에 굉장히 많이 유입됩니다. 그리고 핸들이 여성분들이 돌리시기에 굉장히 무거워요. 이 소프트탑을 탑재한 미니쿠퍼 컨버터블을 타시려면은 실제로 매매 시장에 오셔가지고 시승을 통해서 난 이 정도면은 내가 감안하고 탈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주행 성능 자체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고질병들을 다 확인하신 후에 카센터 가서 리프트 점검 후에 만족하시면은 그때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고질병이 보는데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미니쿠퍼 3세대 18년식 이상의 10만 킬로 미만 무사고 차량의 적정 구매 가격대는 1000만원 후반대면은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10만 킬로 조금만 넘어도 금액이 1500, 1400, 1300 이렇게도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고, 지금 매물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한 결론이 뭐냐, 오늘 제가 촬영한 차량들을 구매하셔라 이런 게 아니고요. 오픈카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 2천만원대의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께서 고질병을 알고 구매하시는 건지, 단점들을 내가 수용을 하면서 하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되게 드리고 싶었고요. 당연히 이 모든 단점들을 수용을 할 수는 없겠지만 본인의 성향에 맞는 차를 잘 고르셔가지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피와 살이 되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